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경기 내용과 결과가 정말 답답했습니다. 전날 레스터가 패배하며 챔피언스리그 진출의 가능성의 문이 좀 더 열렸던 상황에서 그 문을 스스로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이로써 챔스를 위한 4위 진입은 현실적으로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경기에서 있었던 토트넘 일반 팬들의 반응이 아닌 여러가지 토트넘 주요 팬 포럼들 중 그곳 계정 관리자들의 공식 포스팅에 관한 반응들을 보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의 골 장면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스퍼스 웹에서는 로세소의 부진한 경기력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로세소는 메이슨 감독의 이상한 사진들을 어딘가에 갖고 있는 게 분명해 라는 표현으로 그의 선발 기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로세소의 움직임이 팀의 공격에서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코이스닷컴에서는 최근 부진해 보이는 해리 케인의 경기력에 관한 포스팅을 했습니다. 카라바오컵 결승전부터 두 경기의 경기력이 걱정스러워. 하지만 무엇보다 다이어에 오늘 3번 수비 실책을 거론하며 수비 실책에 해트트릭을 달성했으니 오늘의 매치볼을 가져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장면은 마지막 3번째 골을 헌납한 이 장면입니다. 보시면 라멜라가 한쪽을 봉쇄했기 때문에 패스가 나갈 줄기가 누가 봐도 이 공간입니다. 그래서 호이비에르는 도리어 라인을 끌어올리죠. 그런데 여기서 다이어가 조금만 센스가 있었어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주면 안 되는데 그냥 수비로 들어가며 상대 공격을 온사이드로 만들어주고 맙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호이비에르는 라인을 끌어올려서 자기가 옵사이드를 만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손을 번쩍 듭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고 깊숙하게 들어가고 있는 다이어를 보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최종 수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옵사이드를 위한 라인 유지입니다. 호이비에르가 지금처럼 진한 잔디 위에 있고 상대가 그것보다 전진해 있으면 옵사이드를 유도하는 플레이를 했어야 했는데 이 장면으로 추가 실점을 하면서 무승부의 희망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이상한 장면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봐서는 두 선수가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리 케인의 골은 옵사이드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곳에서는 메이슨 감독의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당연히 그 골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 경기를 바꿔놓았다. 나는 그 골이 온사이드라고 생각했고 그 장면을 서너 번 봤다. 그리고 내 생각은 바뀌지 않는다. 축구에서의 경기의 전환점은 매우 중요하다. 다시 한번 논란의 VAR 판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라멜라를 이야기해볼까요? 다른 건 모르겠고 3대1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3분 남은 상황. 그런데 라멜라가 갑자기 라보나 패스를 했고 그 패스로 공의 소유권을 잃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포스팅이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정말 좋은 공격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그 득점 1위와 3위를 보유한 팀입니다. 하지만 실점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레길론의 실책도 너무 아쉬웠죠? 그래서 벌써부터 이 9명 중 누구를 내보내야 하냐라는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수비에게만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독의 교체에도 의문이 남았습니다. 알리와 베일을 교체 아웃했어. 그게 메이슨 감독의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해? 가장 창의적인 패스가 되는 2명을 빼고 넣은 선수가 라멜라? 여러분은 옳은 결정이었다고 보시나요? 수비도, 용병술도, 판정도 아쉬웠지만 이날 손흥민 선수의 리그 17호 골이 터진 장면에서만큼은 토트넘의 공격진이 매우 멋진 공격 작업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답답함을 뒤로하고 그 골 장면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역습 장면에서 알리가 중앙으로 드리블을 하고 있는데 전방 우측에 있던 케인이 갑자기 횡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며 왼쪽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케인을 막던 이 수비는 당연히 케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이 수비가 케인을 따라가자 알리 우측 후방에서 달리던 손흥민 선수의 시야에는 무엇이 보였던 걸까요? 바로 이렇게 빈 공간입니다. 보시면 그 빈 공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베일은 그냥 달리고 있지만 뒷공간이 오픈되는 걸 파악한 손흥민 선수는 갑자기 스프린트를 시작합니다. 다른 수비 간의 간격은 촘촘한데 이 사이는 분명 간격이 넓죠. 뒷공간뿐만 아니라 수비 사이의 간격이 넓은 것도 스프린트를 시작한 이유 중 하나겠죠. 이 사이로 재빠르게 침투하자 알리가 또 기가 막힌 호흡으로 앞 공간에 공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맞이하게 되는 키퍼와의 1대1 상황. 손흥민 선수의 골 결정력이야 리그를 넘어서 유럽 최고 수준입니다. 키퍼가 전진하며 다리와 팔로 각을 좁히지만 가장 이상적인 높이의 슈팅으로 골망을 가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슛을 땅볼로 깔아차는 바람에 키퍼의 발에 공이 걸리는 장면이 흔한데 보시는 것처럼 공이 땅에 아주 살짝 떠서 가게끔 슛을 찼습니다. 더 높았으면 손에 걸렸겠죠? 뒤에서 보는 앵글에서도 키퍼의 다리를 넘어가며 공이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한 번 찾아온 기회를 바로 골로 만드는 엄청난 골 결정력이었습니다. 이 골로 손흥민 선수는 리그 득점 단독 3위에 올라섰고 리그 3연속골을 성공했으며 차범근 감독의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개인 통산 유럽 진출 최다 골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다만 팀의 패배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의 희망이 사그러들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네요. 이제는 눈높이를 낮춰서 유로파리그의 진출을 목표로 그리고 부상 없이 개인 커리어 하이 시즌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남은 리그 경기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